호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2023년 7월 29일 UFC 291 공동 메인 이벤트인 얀 블라코비치와 알렉스 페레이라의 경기가 라이트 헤비급 매치로 열릴 예정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라코비치는 폴란드 출신으로 UFC 15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을 지냈으며 페레이라는 브라질 MMA 선수로 UFC 12대 미들급 챔피언이었습니다. MMA 전적이 얀은 29승 9패이고 알렉스는 7승 2패입니다만 킥복싱 경험이 많습니다. 나이는 40세와 36세이며 신장은 각각 6피트 2인치와 6피트 4인치입니다. 리치는 얀 78, 알렉스 80인치로 2인치가 턱입니다. 블라코비치는 29승 9패 1무로서 마지막 경기는 2022년 12월 마고메드 안칼라에프와 타이틀전을 치렀으나 아쉽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바로 전 경기는 2022년 5월 알렉산더 라키치를 상대로 TKO 승을 거두었습니다. 얀은 UFC 헤비급 랭킹 3위이며 9KO 승과 9서브미션 승, 11판정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주짓수 블랙벨트 보유자이며 두 번째 폴란드 챔피언입니다. 도미닉 레이스, 코리 앤더슨, 루크 라콜드, 미키타 크릴로프, 데빈 클락과의 경기에서 5번의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추어 데뷔를 하지 않고 2007년 2월 프로로 진출하여 첫 시합에서 패배하였습니다. 2014년 10월에 UFC 데뷔하기 전까지는 KSW에서 경쟁하였습니다. UFC 데뷔한 후 승리를 거둔 주요 경기는 제라드 캐노니어, 루크 라콜드, 코리 앤더슨, 도미닉 레이스, 이스라엘 아데사냐, 알렉산더 라키치입니다. 블라코비치는 경력 전반에 걸쳐 꽤 활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1년에 적어도 2번을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가 2022년 12월이기 때문에 올해 7월이면 대략 231일의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얀이 시합을 빨리 갖고 싶어 했지만 누구와 싸워야 할 문제가 있었고 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인 자마엘 힐이 언제 타이틀전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매치업이 성사된 것 같습니다. 2017년 4월 뉴욕 버팔로에서 열린 패트릭 커민스와의 판정패 경기에서 미디어 스코어 카드를 보면 10명이 커민스에게 점수를 더 주었으나 6명은 무승부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패배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호나우도 소우자와의 경기는 스플릿 판정승을 하였는데 9명의 미디어 멤버가 얀에게 7명이 소우자에게 점수를 매긴 것으로 보아 적전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데산야와의 경기는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끝났는데 미디어 스코어 카드에는 19명이 얀에게 7명이 이스라엘에게 점수를 더 주었습니다. 2022년 12월 UFC 281 마고메드 안칼라에프와의 무승부 경기를 미디어 스코어 카드를 살펴보았는데 22명의 회원이 마고메드에게 2명만이 얀에게 점수를 준 것으로 이 싸움에서 잘 살아남았습니다. 얀 블라코비치의 분단 스트라이크 적중률은 3.41로 괜찮은데 스트라이크 정확도가 49%라서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스트라이크 방어는 54%로 나쁘지 않습니다. 테이크다운 수비가 68%라서 이번 경기에 테이크다운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테이크다운 공격 평균은 0.97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데 보통 얀 블라코비치 하면 그라운드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번에 글로리 킥복싱 챔피언 알렉스 페레이라와 맞붙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페레이라는 7승 2패, 6KO승 서브미션은 없고 1판정승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36세이며 신장이 6피트 4인치 그리고 80인치의 리치를 가지고 있어 좀 더 긴 리치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블라코비치보다 4살 어리고 글로리 킥복싱에서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을 지냈습니다. 또한 전 UFC 미들급 챔피언이었으며 최근 이스라엘에게 벨트를 잃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미하일리디스, 션 스트리크랜드, 이스라엘 아데산야와의 경기에서 3번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의 킥복싱 프로 데뷔는 2015년 10월로 얀 블라코비치가 2015년 11월 프로 데뷔에서 서브미션으로 패배한 일자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알렉스의 킥복싱 전적은 33승 7패 21KO입니다. 알렉스 페레이라 하면 킥복싱에서 이스라엘 아데산야를 이번 이긴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글로리 히어로즈에서 아데산야를 2016년에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2017년에는 레프트 훅으로 KO시키면서 공식적으로 2번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 3월 브루노 실바에 대한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둔 미디어 스코어 카드를 보면 꽤 놀랍습니다. 알렉스는 분당 적중한 스트라이크가 5.23입니다. 얀 블라코비치의 3.41보다 훨씬 높습니다. 타격 정확도는 59%로 블라코비치보다 높습니다. 스트라이크 방어는 54%보다 높은 73%입니다.
테이크다운 디펜스는 73%, 테이크다운 공격은 0.28로 매우 낮습니다. 테이크다운 방어는 훌륭하지만 알렉스는 UFC 경기를 많이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확률을 보면 블라코비치 다시 150이고 페레이라 플러스 125 언더독입니다. 팬들이 투표하는 톱폴로지에서는 승리 확률이 블라코비치 55%, 페레이라 4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레이라는 적정 체급은 라이트 헤비급인데 킥복싱과 UFC 미들급에서 강력한 노가웃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번 아데사냐한테 진 이유도 체중 감량이 원인이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제 그의 적정 제급인 205파운드 라이트 헤비급으로 진행하는 이번 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KO 파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3라운드 경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알렉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5라운드라면 알렉스가 블라코비치를 노가웃시킬 기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3라운드라는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알렉스는 상대를 KO시켜야 하는데 폴란드인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블라코비치가 체력이 급속도로 방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처럼 테이크다운도 꽤 성공적이었고 그라운드 게임도 매우 좋습니다. 페레이라는 주무기가 스트라이크과 노가웃 파워입니다. 그것이 싸움을 결정할 것입니다. 스트리크랜드전에서 1라운드에 노가웃으로 끝냈고 미하일리디스는 2라운드에 마무리했습니다. 아데사냐는 5라운드에 TKO로 승리했습니다. 블라코비치는 이스라엘 아데사냐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것이고 성공할 것입니다. 3라운드 경기는 블라코비치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는 페레이라가 젊고 노가웃으로 위협할 능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아데사냐와 5라운드까지 갔습니다. 게다가 체중 감량고에 시달렸던 미들급에서 적정 체중인 205파운드에서 싸우게 되니 체력적으로 5라운드가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렉스가 3라운드 안에 블라코비치를 노가웃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펀치와 킥이 그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알렉스가 노가웃 시키지 못한다면 블라코비치가 그라운드 게임에서 점수를 얻어 판정승으로 이길 것으로 예측합니다.